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제주 지역 유통 매장들이 일본 제품을 판매하지 않기로 했다는 소식, 이 시간을 통해 전해드렸었는데요. 일본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확산되면서 공무원들도 이 같은 움직임에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김항섭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시내의 한 일본 브랜드 의류 매장입니다. 평소엔 손님으로 북적이던 계산대 앞이 텅텅 비었습니다. 불매운동 비하 발언으로 홈페이지에 사과문까지 올렸지만 브랜드 매출은 30%가량 줄었습니다. 일본 여행을 자제하는 분위기도 여전합니다. 올해 제주에서 출발하는 일본행 전세기 4편의 경우 모객이 힘들어 운항 취소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일본 현지 사무소 통해가지고 계속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고요. 제주 상황에 대해서는 그냥 약간 일본 여행 자제 분위기가 있어서 모객이 안 되는 거 그 정도로만 조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도내 공직사회도 일본 제품 불매운동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제주도 공무직 노조 조합원 1,500여 명은 일본 정부가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철회할 때까지 일본 여행과 출장을 자제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제주 지역 노동단체들과 같이 연대하여 일본 영사관 앞에 규탄 결의대회나 그리고 제주도민들에 대한 거리 선전전을 통해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일본 여행 수요를 제주로 유인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도내 한 렌터카 예약업체에서는 일본 여행을 취소한 뒤 제주 지역 렌터카를 예약하면 현금 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큰 비용 부담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분들이 비용적인 부담 없이 일본이 아닌 제주도로 여행을 오실 수 있도록 일본 경제 보복에 따른 불매 운동이 도민 전 사회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제주 도민들은 앞으로 지역 경기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밝힌 7월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 향후 경기 전망 지수는 73으로 전달보다 6포인트 떨어져 올 들어 가장 낮았습니다. 또 소비자 심리 지수는 100.2로 전달보다 0.9포인트, 취업 경기 전망은 78로 3포인트 하락하는 등 향후 경기 전망을 어둡게 보고 있습니다. 제주 제2공항을 놓고 찬성과 반대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면서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자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여론조사 등 다양한 의견 수렴 방법을 놓고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보도에 오승철 기자입니다. 강영진 한양대학교 갈등문제연구소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제2공항이 제주도민의 삶과 환경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인 만큼 도민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도민들의 삶과 환경 그리고 제주도의 앞날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건 도민들의 의사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해야 된다는 게 기본 원칙일 것 같고요. 제시된 의견 수렴 방법은 주민투표와 공론조사, 심층 여론조사 등 3가지. 이에 대해 입지 선정 기준과 수요 예측의 적정성 등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부분을 여론조사나 공론조사로 결정하는 건 옳지 않다는 반론이 나왔습니다. 쟁점별 사안들을 놓고 본다면은 지금 현재 제안하신 3가지 대안 중에 어느 대안도 아주 확실한 효과는 없을 겁니다. 제주도는 당정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은 여론 수렴이 아니라 의견 수렴이었다며 주민투표나 공론조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도민 공론화 프레임으로 찬반 논의가 이루어지는 사이에 도민 의견을 수렴이 제대로 안 되고 이걸 기본계획 고시에 반영하지 못하면은 그 손내는 고스란하게 도민에게 돌아갈 것으로. 제2공항 반대 측에서는 여론 수렴을 제주도가 거부하면 도의회가 나서야 한다며 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까지 불사하겠다고 맞섰습니다. 도민의 의견을 수렴을 거부하고 방해하거나 제주 도민의 뜻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용하기를 거부한다면 제주 도지사에 대한 소환운동도 심각하게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토론 내내 방청객들이 서로 실랑이를 하거나 일부 방청객들이 토론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가 이어졌고 도민 여론 수렴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와 달리 별다른 합의나 결론 없이 깊게 패인 찬반의 굴만 확인하는 데 그쳤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당산봉 정비공사에 대한 특혜 의혹 등을 제기한 제주 MBC 보도와 관련해 고산리 주민들이 진상조사를 해달라며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고산리 주민들은 어제 당산봉 정비공사 과정에서 공시지가보다 30배 이상 높은 가격으로 땅을 매입한 배경과 토사 사용처 등 의혹이 잇따라 제기됨에 따라 공무원 비리도 의심된다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청구했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오늘 오후 고산 선주 사무실에서 첫 주민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농촌 마을에서 중국인 불법 체류자들끼리 칼부림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현장에 있던 범인을 놓치면서 경찰의 초동 대처가 미흡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중국인 인부 10여 명이 묵었던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숙소입니다. 지난 25일 아침 중국인 51살 A씨가 작업 지시를 내리는 또 다른 중국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여러 곳을 크게 다친 B씨는 2차례 수술 끝에 겨우 목숨을 건졌습니다. 이들은 농가에서 고용한 중국인 인부들로 숙소에 묵던 대부분이 불법 체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농장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피해자 B씨의 상태를 살피며 경계가 허술한 사이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손짓을 쓰니까 저 범인 잡아라. 숙녀들에게 그 범인을 봤어요, 걸어가는 거를. 그러니까 혼자며 뛰어가서 범인을 잡을 생각이 타이탄 최저 우울증을 해가지고 가부사 꺾으니까 사람이 없다면은. 경찰은 피해자 응급처치가 우선이었고 이미 도주 중인 상황에서 범인을 지목해 검거가 어려웠다며 초동 대응이 미흡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경찰은 달아난 A씨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하고 탐문 수사를 통해 소재 파악에 나섰습니다. 지난 7일에도 말다툼 끝에 흉기를 휘두른 중국인이 검거되는 등 이달 들어서만 중국인 불법 체류자 간의 칼부림 사건이 3번째 발생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져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투자금의 최고 3배까지 수익금을 챙길 수 있다는 말에 수억 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주로 서귀포 지역 자영업자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박성동 기자입니다. 서귀포시에서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모 씨. 재작년부터 가게를 자주 찾던 한 여성 손님 A씨가 자신이 1,000억 원대 수익을 올렸다며 투자 상품을 소개하자 6억 원을 투자했습니다. 투자금의 3배까지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만 믿고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14차례에 걸쳐 돈을 입금했지만 수익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투자회사에서 보낸 듯한 가짜 문자에 사기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나중에 집 팔고 해서 달라고 그랬거든요. 세무사든 금융감독원이든 어디든 엉망될 거라고. 절대 말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배당일이 늦어지면 배당금이 올라간다 그랬어요. 또 다른 피해자도 2016년부터 3년간 5억 원을 투자했다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대출을 받아 투자금을 마련한 탓에 운영하던 가게도 접고 지금은 아르바이트로 전전하고 있습니다. 친하게 이제 자기는 너무 외롭게 자랐다. 우리 잘 살아보자. 그리고 저도 보면 측은지심이 들었어요. 그 사람은 제 약한 마음을 이용했어요. A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만 10여 명. 주로 서귀포시 지역의 미용실이나 카페, 펜션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들로 지금까지 경찰이 확인한 피해 금액만 10억 원에 이릅니다. A씨는 피해자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해외여행을 함께 가거나 피해자들의 경조사를 살뜰히 챙겼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A씨는 해외 투자는 사기였다고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대부분은 투자 상품과 관계없는 개인적인 채무관계라고 주장했습니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달 A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플럼 코트라고 들어보셨나요? 자두와 살구의 장점만을 모아 육종한 과일로 국내 육성 품종은 지난 2008년 출원됐는데요. 일반 복숭아나 사과보다 일손이 적게 들고 희소성으로 인해 가격은 상대적으로 비싸
새로운 소득 장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충북 이지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 손에 꼭 쥐어지는 크기의 울긋불긋한 빛깔을 뽐내는 플럼코트. 새콤달콤한 자두와 살구의 단단함을 결합해 만든 과일입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08년 농촌진흥청이 품종 개발에 성공하면서 보급되기 시작했는데 외국산보다 중량과 당도가 높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플럼코트가 총 4종류인데 그 대부분의 품종이 14브릭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에 먹던 살구와 자두를 교잡해서 우리나라 입맛에 맞는. 한겨울 추위에 약해 전남과 경남 등 남부 권역이 주산지였는데 온난화로 인해 충북에서도 북부권인 제천에서 시험 보급 3년 만에 수확에 성공했습니다. 예상 생산량은 1.5톤 정도로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기존에 있던 자두나 살구보다 비싼 고소득 작목으로서 농가의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수박과 복숭아 등 다른 제철 과일보다 시기가 빨라 중복 생산이 가능한 건 또 다른 이점. 후숙 과일로 매일 관찰하지 않고 한 번에 수확해도 유통할 수 있어 일손도 크게 덜어줍니다. 플럼코트가 많은 비용이 농가에서 요구되는 게 아니라 작은 비용으로 묘목과 지두제, 고전 재료비 정도만이라도 얼마든지 실시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맛과 효능에 비교적 수월한 생산 과정까지 흉년에도 풍년에도 웃음 한 번 짓기 힘든 농가에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날이 갈수록 더위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주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제주시와 성산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25도, 낮 최고 기온은 32도로 매우 덥겠고 밤사이에도 기온이 떨어지지 않아 열대야가 곳곳에 나타나겠습니다. 한낮엔 외출을 자제하시고 수분을 충분히 섭취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다만 남부와 산지엔 지형적인 영향으로 구름이 많겠고 산지를 중심으로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5에서 20mm 정도로 양은 많지 않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현재 기온 북부와 남부 서부가 25도, 동부가 2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북부가 32도까지 오르겠고요. 동부는 30도, 서부와 남부는 29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각 섬 지역의 기온은 대체로 25도 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오늘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 최고 기온은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해상엔 안개가 짙은 가운데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남쪽 먼바다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오늘 아침 제주공항은 구름만 조금 낀 가운데 항공편은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엔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이 32도까지 지속해서 오르면서 당분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이장욱 판사는 대리운전 기사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 42살 박모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부인 33살 김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 대리운전 기사를 불러 제주시 한림읍으로 가던 중 먼 길로 돌아간다며 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고유정의 현 남편이 아들 사망 사고와 관련해 경찰에 부실 수사 의혹을 밝혀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렸습니다. A씨는 청원글을 통해 경찰이 처음부터 자신을 피의자로 지목하고 고유정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며 민감용 경찰청장에게 부실, 불법 수사 의혹에 관해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A씨의 청원글은 하루 만에 2만 명 이상의 추천을 얻어 답변 기준인 2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한라산 사라오름 산정호수에서 수영을 한 등산객들이 과태료 처분을 받았습니다. 한라산 국립공원관리소는 지난 22일 만수가 된 사라오름 산정호수에 무단으로 침입해 수영을 한 등산객 64살 오모 씨 등 3명의 신원을 주변 CCTV와 시민 제보 등을 통해 확인하고 각각 과태료 10만 원씩
모두 3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라산 살아오름은 국가지정문화재이며 자연공원법에 따라 금지된 공원구역에 들어갈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청년 인재 양성을 위해 제주 더 큰 네일센터가 다음 달 1일부터 참여자 100명을 모집합니다. 제주 더 큰 네일센터는 오는 9월 24일 정식 출범을 앞두고 다음 달 1일부터 23일까지 만 15세부터 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취업과 창업 역량 강화에 관심 있는 100명을 모집해 기본 공통교육과 취업과 창업 등 유형별 심화교육을 실시하는 등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교육기간 동안 월 150만 원 수준의 생활 지원도 이루어지며 참가를 원하는 청년은 네일센터 이메일로 접수하면 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